네, 이번 주에 공유드리고 싶을 페이퍼는 카벤치라고 하는 페이퍼입니다. BMW 그룹에서 나왔고, 페이퍼의 제목과 그리고 저자의 소속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, 아무래도 차량 도메인에서에 대한 벤치마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 ACL에서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고, 어, 짧게 요약을 하자면 LLM 에이전트가 언설턴티가 있을 때 얼마나 이걸 일관적으로 그때 그리고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액팅하는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소개했습니다. 아무래도 기존 에이전트 벤치마크는 너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까고 시작을 합니다. 첫 번째 과정으로는 기존 벤치마크 페이퍼들이 마치 쓸 수 있는 툴의 종류와 조건을 모두 다 명시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문제처럼 이제 구성이 설계를 하는데 네, 실제적으로 툴코를 시행하는 관점에서는 모든 툴이 다 주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계치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기능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모두 명료하게 파악하고서 요청을 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. 두 번째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요청할 때는 내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, 어떤 조건을 어떻게 모두 명시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짧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면서 그 자체의 말 자체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요 태스크로 설계를 하고요. 다만 이렇다라고 했을 때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필 차량 도메인에서 좀 중요한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유저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차량 도메인에서는 툴을 잘못 고른다거나 하는 문제가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차량 도메인의 특수성이라고도 조금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운전자한테 불필요하게 추가 질문을 하는 것,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빼앗는 것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라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를 설계를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베이스 데스크는 보통 우리가 벤치마크 설계할 때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저가 지금 자기 파리로 갈 거고 20% 남았을 때 충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당연히 어디로 갈 건지 라우트를 정하는 함수랑 차지 스테이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. 그래서 에이전트가 적절하게 받은 정보를 뭐 조합해가지고 답변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저가 필요하면 답변을 추가로 더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이게 모든 정보가 완전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임의로 어떤 정보가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아니면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유저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을 받지 않고 모델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한다던가 또는 모델이 이미 사용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답변하지 않고 유저한테 뭐 추가 질문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을 전부 다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툴을 삭제해버린다던가 뭐 아니면 툴의 일부 파라미터를 가려버렸다던가 뭐 아니면 리졸트 그러니까 받아오는 정보값 자체를 좀 다양화함으로써 문제 태스크를 설계하게 됩니다. 보시는 방향으로 태스크를 설계를 하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체 아키텍처에 있어서 어쨌든 유저가 에이전트랑 소통하는 방식은 텍스트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로그는 볼 수가 없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도 당연히 이제 텍스트로만 요약된 응답을 제공하게 되고요. 또 이 툴 콜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연계적으로 상황 스테이트를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 온도 2도 낮춰달라고 했을 때 2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온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. 그래서 현재 온도를 조회해야 되는 기능이 반드시 선행하는 방식으로 API가 인터커넥트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. 실험 결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매트릭으로 좀 직관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가 패스K라고 하면 K번 시행했을 때 성공 횟수, 그 안에 성공을 하기 한 번이라도 하면 이제 좀 점수를 주려고 하죠. 일반적으로 에이전트는 좀 후하게 점수를 친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주요 지표로 보는 것 패스 K 제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K번 시행했을 때 K번을 전부 다 성공해야지만 스코어를 주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좀 강건성을 깐깐하게 따지려고 합니다. 그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
백본 그 모델들 사용을 하는데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네이티브 툴콜이라고 해가지고 어, 가능한 한 프롬프트 영향을 안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인스트럭션 튜닝 할 때 이미 그 툴콜을 배우기 때문에 그 능력만으로 답변이 가능한지 조금 분리해서 보고자 했다고 하고요. 이제 결과 심플하게 당연히도 현재 랭귀지 모델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맨 왼쪽 열에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경우에 다 성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알려진 GPT-5나 GPT-5.2 보셔도 굉장히 좀 어렵다. 절반 정도의 성공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, 맨 오른쪽 보시면 디스앰비게이션의 패스 3제곱 보시면은 어, 조금 심각하게도 굉장히 그 성능이 굉장히 더 많이 떨어진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조금 강조하는 게 GPT-5 같은 아주 큰 모델들도 패스3의 성공률은 뭐 70% 가까이 되지만 그걸 이제 매번 유지하는 것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로는 모델들이 태스크를 풀 능력은 있는데 이걸 너무 과신하거나 뭐 아니면 어, 정보 자체를 조기에 어, 답변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. XLAMR이라고 하는 모델은 타우벤츠를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한 경우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런 툴콜 자체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문제시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푸는 것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, 결과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. 좀 재밌었던 부분의 어블레이션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, 하나는 이제 액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성능이 낮아지죠. 이제 낮아지는데, 띵킹하지 않으면 그 폭이, 그 하락세가 더 크다라는 부분. 그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액션 개수가 적을 때 보시면,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실은 쉬운 태스크라고 한다면 라우팅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요.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비에 대한 경우인데 어떤 액션을 고를지는 생각보다 이제 잘 맞춘다고 해요. 근데 실제로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 안에 형식을 준수한다던가 뭐 아니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지켜야 되는 정보를 지키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부분을 그나마 보전하는 게 띵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,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